안녕하세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에게 좀 공통된 특징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공통점들을 찾아서 분류를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하다 보면 치료법을 찾기가 쉽죠. 아주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증상, 일단 피로감이 있어요. 피곤하죠. 잠을 잘 못 자니까. 근데 보통, 아주 피곤하다 그러면 또 그날 저녁은 잘 자야 맞는데, 대부분 불면증 환자들이 피곤한데도, 눈은 너무 무겁지만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말똥말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증상 피로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꼽아봤더니 하지 불안. 그러니까 하체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저림하고는 좀 다른데 하체가 붓기도 하면서 또 혹시 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체에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감각 이상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하지 불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내염 혹은 잇몸염증 이런 게 불면증이랑 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잠을 잘 못 자니까 구내염이 더 잘 생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또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탈모.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탈모와 불면증의 뿌리가 같거든요.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얼굴이 빨갛게 홍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낮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거는 어떤 신경성, 뭐 긴장, 불안 이렇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지만 밤에 자다가 자꾸자꾸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잠을 못 자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건지 아니면 자다가도 화장실 가느라고 자주 깨서 이렇게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는 건지 그 선후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빈뇨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한테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그리고 통증 있죠. 몸이 어디 아프면 잘 못 자거든요. 아파서 못 자기도 하지만 아픈 증세가 이렇게 만성으로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잠깐 아픈 게 아니라 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만성 염증 질환자거든요. 어딘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항생제로 낫지 않는 잡을 수도 없는 어떤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기산 상담하면서 그 임상 사례들을 쭉 꼽아 보았더니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이런 원인에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불면증의 1번 원인은 열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열 하면 여러분 불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불이 환하잖아요. 우리 몸의 열은 거의 혈액으로 어, 같은 이퀄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부분에는 피가 모여 있어요. 왜 피부가 빨갛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만졌더니 차갑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눈이 충혈이 되는 경우도 눈에 열이 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같이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도 잇몸이 충혈이 되어 있잖아요. 열이 나는 부위에는 피가 몰려 있어요. 피가 몰려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면 이 머리에 피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거나 화가 나거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눈이 붉어지면서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혈액이 충혈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충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제가 아까 꼽은 다 그 증상들이거든요.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가 여기만 몰려 있고 전신에 고루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있어야 내부 장기들에게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대사라든지 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죠. 피곤하고 상체에 머리에 피가 몰려 있으니까 우리 전체
전신의 혈액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혈액량이 우리 전신의 모든 혈관을 다 채울 수 없다고 하거든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 혈관의 용적이 훨씬 크대요. 혈액 용적보다. 훨씬 큰데 그걸 다 못 채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피는 한 곳으로 몰려있게 되어 있는데 몰리면서도 어느 정도는 순환이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 피가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으면 하체에는 피가 적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불안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 불안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또 잠을 자겠어요. 머리에 피가 몰려 있고 이쪽이 열받아 있는 상태니까 열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그 열 때문에 얼굴에 홍조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빈뇨 이거는 이제 제가 생기산을 사람들한테 써보니까 놀랍게도 이 빈뇨가 치료되는 게 빈뇨도 결국은 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액순환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피가 충혈이 된 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지 불안도 올 수 있고 피로감도 올 수 있고 잇몸 염증이나 다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반대로 이 머리에 충혈되어 있는 피가 하체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제 심한 분들은 저희 약국에서 쓰는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생기산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만든 약이고 대단한 혈액순환제, 염증치료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죠. 이제 그거를 쓰게 되면 그게 어떤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이라든지 잠을 오게 하는 수면제가 전혀 아닌데 밤에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잘 자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제 생기산을 쓰지 않고 그냥 뭐 그렇게 중증이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머리에 충혈되어 있는 피를 하체로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또 혹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들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일단 나쁜 습관, 네,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 누구나 흔히 아는 오후나 저녁에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거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심박수를 올리거든요. 카페인은 대표적인 강심 이뇨제예요. 심장을 이게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박출력을 늘리는, 자주 뛰게 만드는 그런 강심제고,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빼는 이뇨제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든지 소변을 자주 보든지 그 어느 쪽도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는 거는 진짜 해롭고 정말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녹차를 먹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은 불면증이 있으신데 밤에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반신욕을 하면 하체가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반신욕을 하게 되면 그 제법 욕조에 많은 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이 아까워서라도 욕조 속에 좀 오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반신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머리에 충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와요. 이거 잠자기 전에 더운 물로 목욕을 하든지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움되는 습관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한낮에 걷는 거 굉장히 좋아요. 햇빛이 좀 날 때, 요즘 겨울이지만, 낮에 햇살이 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햇빛이 눈 속으로,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그게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숙면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한낮에 걷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걷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게 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뛰는 거는 저녁 때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먹고 나서 한 30분쯤 있다가 뛰는 거를 한 2, 30분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잠자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본래 자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심하고 좀 격한 운동은 하는 게 오히려 머리에 충혈을 일으킬 수 있어서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격한 게 아니라 잠깐 한 2, 30분 뛰는 정도면은 잠자기 한 2, 3시간 전까지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피를 하체로 내리는 방법 중에 하체 스트레칭이 있어요.
하체 스트레칭 요거, 그러니까 다리를 풀어주는 운동인데요. 유튜브에 하체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많은 그 유튜브 영상들이 뜨거든요. 그 영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가지고 거기 나오는 동작들을 한 15분, 20분 정도만 따라 해보세요. 무리 가지 않는 걸로. 이상하게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하체에 있는 근육을 당겨주면요. 그 부분으로 피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전체 우리 신체 안에 있는 혈액량은 정해져 있는데 하체로 피가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에 피가 적어지게 되죠. 충혈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카페 같은 데서 마시는 차는 거의 대부분이 잠자는 것하고는 정반대라는 거 아시죠? 유일하게 한 가지 캐모마일 차, 그것은 잠자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 또 따뜻한 우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애기들이 왜 엄마 품에서 젖 먹으면서 자잖아요. 우유도 소젖이거든요. 이 젖이 사람이나 그 짐승이나 잠자게 하는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때 따뜻한 우유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아기처럼 잠을 잘 잘 때가 있어요. 이것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약국에 있는 제품 중에 천왕보심단이라는 게 있어요. 천왕보심단. 그게 이제 이렇게 포로 해가지고 그 동글동글한 알약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포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병에 마시는 거, 뭐 안신액, 또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시는 물약이 있어요. 안정액, 안신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물약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천황보신단이라는 그 본래 처방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게 보심이잖아요. 그 신장을 보호하는 어떤 보약 종류인데요. 저걸로 잠을 아주 잘 자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활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영양물질 중에서 마그네슘을 먹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환자들 중에 마그네슘 먹고는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